지금 2020년에 문86 집단의 폰지 사기 논리가 저희들의 90년대 성공 신화를 고스란히 변형시킨 거구나. 그래서 지금 시중을 보면은 예, 그건 예. 이제 우리 국민들 알아차리셨어요. 못 알아차린 게 그 붙어 있는 야당, 제1야당. 그다음에 그런데 젊은 조중동. 친구들은 알아차려도 무슨 이야기냐면은 미통당이나 이런 정당 세력, 아직 조중동 같은 데가 너무 헤매고 있어서 아직까지 힘이 안 그러니까 모여. 그쪽에서 조선일보로부터 미통당까지 네. 한국 정치 경쟁의 네이밍을 아직까지 보수 진보 그래요. 저쪽 진보 세력들은 그다음에 이제 저쪽 뭐요 지금 권력을 잡은 전체주의 파리 세력이지 그냥. 전체주의 파리 세력들은 이쪽을 보수라고 이야기도 안 해요. 근데 여전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데스크나 기자들은 소위 진보도 아니고 진보 세력, 진보파에서 그리고 저쪽에 야당을 하면서 상대방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혹은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미통당의 경우가 계속 진보 세력들의 논리는 이러는데 이렇게 그래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에서 발견했는데요. 예. 그 유럽 그러니까 비미국권의 이른바 진보 논객들이 요새 반중 책과 반중 칼럼들을 써요. 아 그래요? 현에. 미국의 그 민주당 따까리들은 반중 칼럼 심하게 안 쓰잖아. 안 쓰죠. 예. 굉장히 심하게 써요. 제가 나중에 한번 그거 한 달쯤 있다가 좀 잘 모아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미국의 뭐 그러니까 이른바 진보들이. 이른바 진보. 진보들이. 그러니까 미국 바깥에 유럽, 서유럽 쪽. 네, 이른바 진보들이 트럼프 진영이 보는 미국관하고 중국관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중국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우리 저 백모선 저하고도 뭐 동일한 거지만 그 클래식 리버럴리스트. 이게 클래식 리버럴은 아니야. 아니야. 맛이 좀 최소한 아니. 클래식 리버럴의 다시 부활? 아니야. 나는 80년대, 70년대 소위 말하는 베트남 보트 피플 이후 고전 솔제니친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좌우든 아니면 뭐 19세기 이후에 보수 진보든 간에 거의 인텔렉츄얼 그룹에서의 그 공통점이 클래식 리버럴리즘으로 리턴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였어요. 예. 그게 이제 물론 이제 포스트 모더니스트도 있고 뭐 포스트 마르크시스트도 있고 뭐 하지만 그래서 뭐 독일, 프랑스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진보를 이야기를 할 때 사민주의 국가를 인정하고 사민주의적 명제에서 그러니까 개인의 존재성에 대한 존중, 자유, 개체성, 뭐 그다음에 문명 이 부분을 출발점으로 하는데는 동일해. 진보든 좌파든 뭐 진보든 보수든 우파든 좌파든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국가 정책이든 사회 정책이든 정책에 대한 입장을 하는데 진보 보수로 그 진보 보수를 하는 게 존재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나눠버려요. 그런 부분이 좀 존재를 해서 전체주의가 다시 들어오는 데 대한 굉장한 또 이 대자의 기시감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종류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얘들의 그 90년대 성공 신화를 리바이벌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상 다 바뀌더라도 우리가 때에 힘 모아서 하면 뚫고 갈 수 있다. 시간 좀 벌어가면서 매 좀 견뎌가면서 가면 뚫고 갈 수 있다. 이제 90년대 애들이 이걸 했기 때문에. 근데 이 90년대 로직이 지금 안 통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많죠. 있죠.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미중 전쟁에서 중국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피합니다. 그러니까 90년대의 주사파가 생존하고 사회를 장악하기에 10년 동안 이르렀던 데에는 외부적 환경은 중국의 개방이 성공인 거예요. 중국 개방 성공이라는 결정적인 중국식 거였어요. 사회주의가 미국과 대별되는 중국식 사회주의 모델이 그야말로 이제 절정기로 꽃을 피게 되는 시대거든요. 90년대가. 그러니까 박 대표님 그러잖아요. 중국의 지금 현재 시진핑 체제를 보면 극단적인 사실은 국가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냐면은 많은 지금 저기 문팔육 팀들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공산주의가 별 거냐, 자본주의가 별 거냐, 공산주의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적인 척도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얼마든지 섞일 수 있다. 그래, 중국은 지금 국가 자본주의 아니냐? 우리도 박통 때 국가 자본주의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버무리면서 경제적으로는 얼마든지 수렴하고 섞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거기에서 딱 머물면은 다른 정치 체제나 사회 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 빼먹어요. 사상시키지. 딱 사상 제외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물질주의적이지. 경제 결정론이고. 그게 우리가 햇볕 정책이 왜 나왔느냐? 한편으로 권력에서 햇볕 정책이 나왔고, 그다음에 운동권이 거기에 편성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사파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거는 북한이 강해서도 아니고. 네. 또 우리가 그다음 두 가지 이유라고 좀 보는데, 두세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중국식 사회주의가 미국의 철없는 미중 밀월 혹은 섭리에 의한 미중 밀월, 그때 만약에 미중 밀월 안 했으면 지금 14억 명이 핵으로 무장한 모택동 탈레반이에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먹불인기를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우회야. 어쩔 수 없는 우회인데, 그렇죠. 그 우회한 덕분에 중국 14억 명이 물질주의와 풍요와 세계시장 속에 푹 담가져 갖고 이제는 꼼짝 달싹을 못해 저거. 그냥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 해체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몇 년에 걸쳐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해체커녕은 이게 승승장구 막 일어날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가. 그러니까 저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자기들이 주사파로서 똘똘 계속 뭉쳐 있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문팔육이 아니더라도, 주사파가 아니더라도 저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의식이 별로 성숙이 안 돼 있어요. 미중 전쟁의 내용이 뭘까? 되게 심각한데, 근데 중국이 과연 패하는 건가라고 하는 퀘션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의 제도권 주류층들이 그렇게. 중국에 설마 패하겠어? 한철 지나가다 마는 거지. 시진핑이가 물러나면 되겠지, 이 정도.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걸 시스템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 두 번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때 걔들이 기사회생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거는 DJ죠. DJ 앞에 YS도 있습니다. YS도 있고, YSDJ가 걔들을 키워줬지. 키워줬죠. 그러니까 특히 DJ가 많이 키웠어요. DJ가 많이 키웠고, 그건 이제 문을 그 문을 열어준 게 YS가 문을 열어주고. 좀 무지막지한 부산 카르텔이에요. 예, 그게 운동권의 문을 열어줬고, YS 쪽에서 DJ가 키워줬고, 그거를 조중동이 옆에서 으쌰으쌰 해줬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YS는 확실히 민족 지상주의하고 어떤 동맹도 민족을 우선할 수 없다. 취임사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한성이든 누구다. 그동안에 말하면 야리꾸리한 인간들 많이 민주화를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동지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의 핵심 부분에 이제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소위 반일입니다. 모든 정치적인 자산이 좀 흔들리면은 반일을 통해서 반일 열정. YS가 중앙청 때려 부셨지. 중앙청 때려 부셨죠. 그 다음에 무라야마 총리한테 버르장머리 고치겠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일본 때리기, 역사를, 기억의 정치를 가져와서 일본을.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또 표방하고. 나 그때 미친놈이라 그랬어. 그랬어. 아니, 정부가 역사를 바로 세우냐고. 그건 MB도 독도 가서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YS 이후에 두 가지, 민족 담론하고 반일 담론. 이거는 좌파 우파 관계없이 말하자면은 정치의 정가의 보도였어요. 즉 사회적으로 지지가 좀 떨어진다든지 국제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다시 지지를 결집을 하고 집단화시키고 이런 광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주사파들은 이것을 완전히
바이블로 만들었죠. 바이블을 만들고 그걸 거의 강요해서. 성역으로 만든 겁니다. 예, 그런 거죠. 그 지금 뭐 저런 패러다임 때문에 특히 이제 평화도 이제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평화 뭐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막 변주를 했는데 저런 측면에서 민족 평화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드립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의 의식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 자기 무리, 자기 때는 항상 예. 강건하게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자기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네. 결국은 이게 미중 전쟁과 중국 침몰 때문에 결국은 안 먹힐 거다. 안 못 먹히죠. 먹힌다. 특히 북한 급변 사태 이런 거 나오면 그때 에너지 분출을 이런 개허접한 압력 솥으로 막아내지 못한다. 우선 라고 저희는 보는 거예요. 우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저희 뭐 해야 됩니까? 자 미중 확실히 세 가지가 바뀌었어요. 예. 첫 번째 요소는 미국과 중국이 아주 짬짬이 서로 편의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밀월 상태에서 예. 지금은 서로가 지금 전면 대립 상태로 전면 가죠. 대립이고 예. 거의 존재론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쪽이 미국은 너희는 문명이 아니고 문명의 파괴자야. 파괴자야. 그러니까 너희 문명 밖에 나가서 살아 임마. 그 이야기지. 우리가 만들어가고 운영하고 있는 문명 밖에 나가서 살아. 그럼 중국은 야 우리 그거 할 수 있어. 야 저기 홍콩 옛날 우리 저기 그렇게 약속했는데 저애들을 통해서 자유의 바이러스 들어오는 건 용납은 못해. 그럼 네. 문을 딱 가다 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태세고. 그러니까 미중 전쟁이 단순히 이익의 전쟁, 이익의 배분을 하는 전쟁이 아니고 예, 예. 또 힘 자랑하는 전쟁도 아니고 존재론적으로 문명이냐 아니면은 문명 바뀌냐. 바뀌냐 그 문제, 예. 문제이고 그다음 이제 그게 첫 번째예요. 예, 그게 이제 미국 쪽으로 시계추가 기울고, 무게추가 기울고 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승리에. 이렇든 저렇든 그때 주사파들이 90년대, 20년대 초반까지 살아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평양이 핵을 가지고 카드를 흔들고 있을 때입니다. 즉, 네. 핵 무장을 하기 위해서 핵 모험 외교, 벼랑 끝 외교를 하면서 적절한 긴장과 적절한 협상이 그렇죠. 남북한에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김정일의 예술이 그렇죠. 악마의 예술이 펼쳐진 근데 이제 시기였지. 핵무기라고 하는 자체, 근데 이제 김정일과 그 집단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 핵은 뭐 지금 예외적으로 파키스탄만 지금 용인이 되고 있지만은 문제 있는 국가가 깡패 국가들이 핵을 가지면은 깡패가 죽지 핵을 사용 못 해요. 예. 그런 핵 국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핵인질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현상을 어떤 방식인지 정리를 해야 돼요. 예. 정리 안 하면 안 돼요. 이 상황은 핵 카드를 가지고 블라핑을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리얼한 말하자면은 핵을 없애느냐 아니면은 핵을 못 없애면은 자폭하느냐의 문제로 북한의 수명이 종말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90년대는 세기의 악마적 천재 김정일이가 예. 핵을 가지고 악마의 예술을 펼치던 시기고 중국은 승승장구하는 시기인데 예. 지금은 중국은 폭망 중이고 그렇죠. 예. 북한은 급변 사태 내지 북한 해방 전야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게 이제 예. 첫 번째, 두 번째 차이점. 그게 1, 2 그게 차이점. 아마 중국 상황, 북한 상황.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마지막 그때 DJ 때나 노무현 때는 찜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정치적 충원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586 네, 집단을 그러니까 완전히 네. 586 집단이 네. 국가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이제 찌끼다시로 썼지. 찌끼다시로 썼죠. 밑반찬으로. 밑반찬으로 썼죠. 혹은 보조로 썼죠. 근데 지금은 보조듯이. 해쳐먹는 저기 뭐야. 대한민국을 해체해서 회를 쳐서 해쳐먹는. 해쳐먹는 지금 젓가락을 들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먹고 있어. 먹고 있죠.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장악한 부패 강도 집단이 된 거지. 진짜 3년 동안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계속 뭐 땜질하고 뭘 하면서
소위 말하는 사건과 사건을 교환시키면서 덮고 나가는데 압력 없는 내부의 엔트로피가 사회 체제를 완전히 자기들 이익에 맞게, 나는 이익이라고 했어요. 네. 부패한 방식으로 긁어 모으려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폰지 사기가 네. 자기들 투자자의 이제 이익금을 소위 기생충이 아니라 흡혈충 같이 지금 빨아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문재인 오팔릭의 폰지 사기극이지. 그렇죠. 폰지 사기이고 그전에는 뭐 스키다시나 혹은 뭐 조금 헷갈리는 지도자의 스키다시 혹은 기생충 비슷하게 이제 살아왔는데 그리고 국제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화해, 중국의 잘 나가는 중국의 개방, 그 다음에 북한의 적절한 핵카드 그 속에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모든 게 진실의 순간 앞에 지금 노출이 됐어요. 미중 전쟁, 중국이 그 미중 전쟁의 결과는 결정이 나 있어요. 두 번째, 북한은 핵을 만들었어. 북한의 운명도 결정돼 있어. 네. 그다음 세 번째, 자기들이 젓갈 가지고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헤쳐먹는데 보조로 뛰면서 껌을 뜯어먹는 거는 흔적이 덜 덜 나지만 나지만 이제 주인이 돼가지고 통째로 이걸 회를 쳐서 대한민국 회를 쳐서 먹겠다. 책임을 져야지 언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를 마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게 그렇게 해서 막아지겠냐. 그다음에 또 뭐 이제 어느 특정 지역에 뭐 여러 가지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뭐 완전히 성역화된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뭐 5.18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지금 반일 네.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을 성역으로 남겨둬야 자기들이 권세를 계속 부릴 수가 있는데 네. 성역으로 남겨주기 힘든 요소들이 지금 차였어요. 네. 차이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불안하지만 그거를 막는 말하자면은 비정상적인 방법의 행위는 하는데 그 압력을 줄일 자기 스스로 말하자면 압력을 조절하는 걸 만들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하고 있어도 우리가 최소한의 역량은 돼야 되거든. 그래서 그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내가 트럼프라고 쳐보자고요. 그래서 북한 해방시켰어. 근데 문재인이가 나한테 쫓아와. 그래서 586 애들이 쫓아와서 아 형님 저희가 또 삐끼 할 거 없습니까? 삐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그런다고 쳐봐. 아 그리고 저희가 좀 내부는 좀 약간 좀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차베스 스타일 파퓰리즘으로 조금 좀 이렇게 요리해서 저희가 맛있게 냠냠 좀 이렇게 좀 부족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좀 배도 불리고 호주머니도 불리고 고생한 동지들도 좀 챙겨주고 그러고 있는데 뭐 그거 대한민국 너무 크는 거 미국한테 반드시 유리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면서 트럼프한테 이 삐끼로 들이대는 수가 있어요. 그때 트럼프가 다른 초이스가 있냐 이거야. 없을 가능성이 지금 이 상태면 없어. 지금 이제 말하자면 그 부분에서 삐끼를 뭐 하고 해가지고 소위 임기영빈식으로 땜질을 할 때 그걸 제어하거나 혹은 뭐 변동하거나 그걸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야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도권 언론이 이 돌아가야 돼. 근데 그 다른 초이스가 다른 초이스가 우리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없는 거야. 그래서 거의 소위 사기 탄핵에 발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 자유보수 세력의 입장에서 그때 와서 아 형님 그 저기 북한에서 구한 리스트 잠깐 좀 감춰두시고 제가 충성을 다해서 이번에는 시진핑을 개목걸이 채워서 끌고 나오겠습니다. 제가 이번 첫 번에는 형님 제가 이미 시력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정은이를 개목걸이 채워서 끌고 나오는데 이번엔 진핑이를 개목걸이 채워서 이번엔 도쿄로 끌고 나겠습니다. 나는 충분히 싱코페이션을 한다 봅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자유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아 얘들 구역질라고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애들인데 얘들 말고 다른 대안 있냐 이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환장하는 거 아니야? 환장하는 거죠. 예, 우리가 그래서 나 잠도 잘 못 자. 그 생각하면 이거 문재인 삐끼 형님 삐끼 한번 나 돌아버린다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세뇌 탈출 독자님들 중에서도 뭐 심지어 나보고 대통령은 제가 여기서 저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요 성격이 날카롭고 파괴적이어서 저 같은 놈은 아시잖아요, 조박.
내 성질이 얼마나 로베스피에르가 한마디로 될 수가 있지. 아니 그냥 더러워갖고 로베스피에르 같이 남의 목도 못 자르고 꼬장만 부리다가 내 목만 잘려. 로베스피에르는 남의 목 많이 자르고 자기 목 잘렸는데 나는 꼬장만 부리다가 내 목만 잘려요. 그러니까 안 맞아. 굉장히 아마 네, 제야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유인으로 살면서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고 그냥 툭툭 내뱉고 툭툭 싸우고 이래야 그래야 천수를 다 합니다. 천수를 맞아. 맞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나는 시민판 말뚝이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어쨌거나 근데 이제 우리 그 세탈출 이 독자 그 애청자님들 보면은 정당을 이래서 만들어야 된다 이러는데 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당 만들자고. 근데 내 조건이 하나 있어.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회비 내고 세뇌 탈출 정도의 얘기를 그냥 알아듣는 사람 1,000명씩만 모이면 정당 만들면 돼. 예. 20만 명. 예. 아니 그것도 너무 많나? 500명씩만 모이면. 근데 잠깐만 들어보죠. 10만 명. 그게 되면 나 정당 만들게. 내 이제 백의종군 할게. 근데 문제가 뭐냐? 그게 되면 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어. 맞아. 500명만 되면 이석기도 자유민주주의 한다고 깃발 들고 나와요. 그걸 당연히 그렇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조직화돼서 사람들이 딱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화된 사람들 내 선거구에서 500명이 바닥에서 돌아다니고 있어. 가서 아이고 아버지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라니까. 그게 안 돼 있으면 정당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고 그게 돼 있으면 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첫째 그냥 주워 먹으면 돼.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분노가 끓어오르고 또 이런 이 소위 이 저항의 열정이 오르는데 그 분노와 열정만 가지고 될 수 없는 게 지난번에 그 비슷하게 한번 있었잖아요. 그 김대중 노무현 집권 시기에 이거보다는 전면적이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있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기시감 데자뷰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때 이 대안을 마련하면서 정치 세력의 교체에만 생각을 했지 차가운 이성으로 지금 이 아주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전체에 그 부정할 수 없어요. 뭐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 존재했던 세력들의 정확한 자료 뭘 했느냐 너희들이. 그게 이제 지난번에 어제 말씀하셨지만 자유통일 전환기정의 포럼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자 이제는 그래 오케이 다 살 권리는 있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거짓말해서 저 삐끼도 학교 그렇게 변신하면서 이제 좀 분란은 일으키지 말자 우리. 그렇게 해서 중요하게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엄격하게 이 역사적, 법적 그리고 여론의 책임 다 져야 돼. 그러려고 그러면은 차가운 이성으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한 과거의 행적들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자료들은 다 만들어놔야 됩니다. 저기 위키 하나 볼까? TJ 위키. TJ 위키.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가. 그래서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우리가 이제 망각의 동물이고 또 특히 집단 기억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새로이 되돌리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지요. 그리고 정확한 기록이 있으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언제 어디서 뭘 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와골락을 하면서 이거는 정말 상식을 법정에서 이거는 유죄다라고 했던 것도 지나가 버리면은 그냥 용서가 되거나 잊어버리죠. 그걸 다시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너 미쳤니? 우리 그런 기억 못 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실은 기억의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편의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합당한 객관적인 그 자료를 가지고 객관화된 근거를 가지고 쿨하게 제어할 건 제어하고 다시 또 뭐 다시 용서할 건 용서하고 또 죄를 물을 건 물고 그다음에 이런 시대에 피해자들이 있어요. 정말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컨대 지금 우리 저 천안함이라든지 뭐 저기 연평해전이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며칠 전에 뭐 저기 그 상사의 부인이 국가를 저주하면 이게 무슨 나라냐? 그러면서 이제 그분 좀 가라앉혀야지. 저기 우리 김한나 씨. 그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그렇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안 돼. 너무 고생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돌아가실 때 한중사, 나중에 이제 추서돼서 이제 한 상사가 되셨죠. 됐죠. 그래서 이게 우리 말하자면은 그런 측면에서 이 전환기, 이 정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그냥 평상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5년마다 혹은 10년마다 엄청난 전환을 하는데 이 전환기 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거나 그러면서 또 기억에서 없어졌거나 그런 것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족보를 밝혀놔야 돼. 족보를 밝혀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예. 이게 그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에서 움직이는 자유시민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많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freecitizen.kr 지역활동가 신청은 010-6368-990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우리 화요일 날에는 저것도 해요. 그 인천에서 민경 의원하고 같이 저기 그 사회로 부정선거 수사 촉구에 관한 집회를 엽니다. 오후 5시에 부평문화의 거리 부평역 6번 출구. 저도 가겠습니다. 제가 또 일요일 오시기로 했어? 따로 저 일요일 날 또 민의원하고 뭐 저기 우리 저 석 변호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성적 다 처리하고 화요일 날 원래 수업 때문에 못 했거든요. 근데 대학 교수 좋네. 시간 널널하고 나도 좀 해볼까 그랬다. 어유. 어쨌든 저도 참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예. 마이크 한번 잡으시지. 뭐 잡으시죠. 오케이. 예.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부평에서 보실 분들은 보시고 아무튼 주말 평온치 않은 세월이고 코로나 다시 대가리 들고 있지만 결국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정, 우리의 비전, 우리의 이성, 우리의 영성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